저번 영상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 제가 이번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야지 좀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이나 영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고 느낀 그런 뭔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이러한 정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릴 줄 압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한 순간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어떤 걸 할 때 즐거운지 적립식으로 내 머릿속에 경험해 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어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런 거 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방금 말한 걸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할 때 행복하지를 막 고민하면서 깨달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로는 평생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에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알고 행복이란 뭔지를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운동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일을 할 때 나의 성장을 느끼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척도가 낮아야 됩니다. 쾌락의 척도랑도 똑같거든요. 쾌락의 척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 키스, 시험 합격, 첫 경험,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중에 높은 쾌락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보다 낮은 쾌락의 행복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예를 들어서 마약에 이제 찌든 거예요. 그러면 마약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맛있는 걸 먹거나 사람들과 뭔가 대화를 하거나 거기서 오는 행복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복과 쾌락의 척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거기에 적응돼서 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 척도가 낮아야지만 내가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좀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느낄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꼭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맛있는 것만 먹어도 막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행복한 삶인 거죠. 왜냐하면 쉽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행복을. 그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척도가 낮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운이 닥쳐와도 금방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 같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겪어 나가야 할, 경험해 봐야지만 행복하게 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게 꼭 평탄한 길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꼭 안 좋은 일만 쭉 생길 수도 없고, 끝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대처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게, 어려운 힘든 시기를 좁히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좋은 예시긴 해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내가 어떻게 금방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건 하나로 내 인생이 좀 많이 괴롭게 더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잘 돌아올 줄 아는 그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질투심, 시기심 이런 거가 없어야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투심, 시기심 이런 거는 무의식과 관련된 얘기긴 해요. 나에게 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냥 저항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겨서 만든 게 질투심, 시기심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같은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감정은 나를 곧 괴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솔직히 행복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라고 생각할게요. 나랑 분명 같은 시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잘 벌면 같이 돈을 벌었지만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는 얘랑 분명 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걔보다 더 잘 벌기 위해서 막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걔가 더 잘 벌어요. 근데 사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쫓다가 괴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내가 다스려낼 줄 알고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알게 돼야 돼요. 남의 성공을, 내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정말 축하해 줄 줄 아는 정도가 돼야지 그때부터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인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 저는 워낙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으면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